영끌을 엄청나게 부추기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물론이고 거기에 막 갈등 조장까지 막 했었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터져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영끌들을 부추겼는가, 그리고 특히 영끌족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벼락거지 피했더니 하우스 푸어 될 판이다. 근데 사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동산 카페.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집은요, 거주를 위해서 했다. 그래, 오케이, 요건 정상. 그런데 집을 투자를 위해서 샀다.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오케이든 아니든 관점이 다르겠죠? 그래, 쏘 여기까지 봅시다. 근데 부동산 카페에서 저딴 신조어를 만드는 미친 인간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집을 가지고 신분, 계층을 나타내는, 즉 과시도구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 인간들은 노죠, 노. 그래서 벼락거지란 말 만들고 막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집값 올라가야 되고 지네 지역은 엄청나게 띄우고 다른 지역은 무시하고, 그래서 카페에서 지금 막 맨날 해가지고 우리 까고 하는 인간들이요. 그러면서 뭐 지들은 엄청나게 뭐 인텔리인 척 집 사서 뭐 하고 말 듣다가 벼락거지 됐고 이런 말 쉽게 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빌라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인간들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A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부자 단지인데 비싼 단지인데 여기 뭐 나홀로 아파트에 좀 저렴한 단지가 같이 초등학교 배정되면 아 여기 배정하지 마라 하고 지혜끼를 하는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걸 가진 인간들이 벼락거지란 신조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늦게 뛰어들어서 영끌한 사람들이 벼락거지라는 말을 쓰는 계기는 조금 다르죠. 왜 달라요? 내가 벼락거지 될 수 있었는데 탈출했다. 나는 저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다행이다. 근데 이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음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 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난 벼락거지는 면했어. 이걸로 자기 위안하고 있었던 거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몇 달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거, 저렇게 영끌하고 벼락거지 면한 사람들 그 전에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MZ세대다. 그래서 MZ세대는 현명하고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자산 투자 중이고 투자는 일상이고 83%는 현재 투자 중이고 멍청한 부모 세대들은 무식하게 근로해서 돈만 벌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우리 MZ세대들은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나이 먹어서까지 일 안 하고 나는 파이어족이 돼서 성공할 거다. 이런 여론들을 엄청나게 세웠었죠. 그러면서 영끌은 옳은 선택. 언제까지 나왔어요? 4월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끌할 만했다. 벼락거지 될라. 월급만 믿다가 벼락거지. 나만 빼고 다 돈 벌었다. 안 산 사람들은 벼락거지 됐고 돈 못 벌었고 산 사람들은 집값 뛰어서 돈 벌었다. 광고 중에서 막 이런 광고들 많이 하죠. 지금 같은 시대에 부자 못 되면 바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나. 이거 호가로 계산하는 장난질이에요. 순자산 100억 만드는 거 한 작년쯤이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한 빌라 100채 정도 바지 사장하고 2억대 되는 거 다 같이 올려가지고 어차피 다 내 거니까 3억대로 다 호가 올려버리면은 순자산 100억 같아 보여요. 2억에 전세 놓고 2억짜리 빌라를 100채를 바지 사장으로 알 받아가면서 내가 가져온 다음에 매물 다 3억대로 올려놓으면요 순자산 100억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 3억대 절대 안 팔리죠. 가격만 높기 때문에 여기저기 세금 떼고 뭐 이거저거 떼고 그래가지고 나는 순자산 100억이지만 밥도 잘 못 먹고 물에 소금 타가지고 그걸로 하루를 버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더라. 그게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순자산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현금화해서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실현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이건데 부동산 시장에선 유독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자산 얼마까지 늘어서 성공한 비결. 아니에요. 자산 100억대 빌라왕이 고작 3억이 없어서 사기죄로 깜빵 갔어요. 할만했어요? 옳은 선택이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겼죠. 그러면서 청년층의 가계빚이 급증했다. 나머지 연령층도 물론 코로나 이후 많이 늘어났지만 청년층 가계빚이 오히려 굉장히 급증했죠. 이렇게 계속 부추기면서. 그런데요, 문제는요, 빚만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영끌을 부추겼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미국에서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MZ세대 중에는 M이죠, M.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 X세대보다 소득이 18%가 적고 베이비붐 세대보다 소득이 27%가 적다.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도 12%와 24% 적다. 그러니까요, 실질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이거 말고,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늘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거요
과거 베이비 부머 세대나 뭐 X세대 이 사람들 월급 받을 때랑 지금 MZ세대들 월급 받는 거랑 보면요,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나갈 게 워낙 많고 쓸 돈도 많고요. 그런데 월급은 얼마 안 올랐죠. 그만큼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산 시장은 어디서 돈이 모이느냐? 어디서 유동성이 흘러 들어와요? 모은 돈, 빚. 그런데요, 보통 돈을 모으기 저렇게 힘들어진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왜? 돈을 버는 여력도 줄고 모을 여력도 줄었다는 거는 갚을 여력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빚만 잔뜩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소비 감소 이런 건 둘째치고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조금만 올려도 떨어진 거예요. 2018년에 2018년 말에 9.13 대책 시행하고 2달 있다가 금리 올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금리 2차례밖에 안 올렸어요, 기준금리. 근데 집값이 왜 떨어졌을까요? 소득은 얼마 없는데 빚만 무리하게 내가지고 다 뭘로 빠지는 거예요? 이자로. 그러면요,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마비가 될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우상향했는데, 아니 그때는 일단은 월급에서 돈을 떼다 모으기도 쉬웠죠. 생활비, 비소비 지출 이런 거 훨씬 덜 들었죠. 거기다가 그 모은 돈이요,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팍팍 붙었어요. 원래 7% 8%대요.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올라가야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왜? 은행에다가 잘 모아둬서 그 돈 가지고 집을 사는데 돈이 쭉쭉 쌓이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 시기가 온 순간부터는 뭐예요? 성장이 멈추고 빚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예전같이 막 성장기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랑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차원이 다르고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와중인데도 과거에도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른다. 짜장면 값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른다. 짜장면 먹으면 없어지죠? 집은요? 살다가 내가 거기서 나오면 없어져요? 앞으로 집은 계속 점점 더 남아돌 거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집은 자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들고 와서 비교하는 인간들은 주름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죠, 뇌부터가.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질 임금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 볼게요. 자, 실질 임금 요만큼 상승했는데 집값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거 다 뭘로 올린 거예요? 빚. 그러니까 경제 위기 터지니까 막 쭉쭉 빠지는 거죠. 실질 임금도 빠지는데 집값도 이제 슬슬 따라서 빠지는 거죠. 아, 실질 임금이 많이 올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갭이 계속 벌어졌는데, 요거는 단지 21년 실질 임금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 기저효과일 뿐인 거고. 그러면서 소득보다는 여윳돈은 감소하는데 예전보다 통장에 보면은 뭐 엄청 많이 쌓였던데요. 그 일부 기득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고, 여윳돈은 감소하는데 빚은 늘어나요. 그런데 대출 금리가 떨어질 때는 버틸만 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8년 내 최고라는 건 무슨 소린지 아세요? 이 지수가 발표된 이후 최고다. 근데 언제예요? 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넘지 않았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저기까지 넘어갔다는 거. 그때보다 더욱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터지지 않아서 괜찮대요? 아니에요. 터졌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빵 터지고 괜찮았다면 지금은요, 이 위기보다 더 높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터진 것처럼 안 보일 뿐이다, 그냥. 그러면서 소득은 적고 빚은 많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소득은 적고 빚은 많은 나라,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자본주의의 원리는요, 자본과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죠. 그 자본이 빚으로만 나오는 나라는요, 망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이 그런 나라잖아요. 가계부채 확 올랐다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다가 결국에 안 되니까 국가부채 풀어가지고 살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기에도 금리 못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엔화 가치 떨어졌다고 엔저니까 엔화 투자 들어가자, 이런 한탕주의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 거고. 혼돈의 카오스죠, 지금. 그런 한탕주의의 어둠의 다크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혼돈의 카오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다 그 자산들 다 죽음의 데스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집값 올려서 서민들이 살았냐? 아니요, 서민들은 다 죽었습니다. 줄도산 직면이에요. 그런데 누가 벌어요? 주요 건설사들 주택 매출로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어요. 은행 수익 어디서 나와요? 이자 장사에서. 기획기사는 1억씩 받아요. 기사에 탈을 쓴 광고 하나당 1억. 막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희소성 높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집값 계속 오를까, 몇몇 전문가 말 인용해가지고 써놓고서 밑에 한편 서울 어디에서는 무슨 단지가 분양 중이다, 성황리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들 돈 엄청 받아 처먹고 쓰는 거다. 유튜브는 뒷광고 한다고 그렇게 까더니 앞광고라 괜찮은 거예요, 그거? 제목부터가 광고가 아니라고 써있는데 안 맞고 뭐예요? 저런 인간들이 영끌 부추겼다 빨아먹으려고. 개돼지들이 돈을 잘 벌고요, 올라가게 되면요, 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막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들은 귀족층으로 남고 걔네들끼리 내 집 마련은 부르주아고 전세는 평민이고 월세는 천민이고 지들끼리 계급놀이 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그런 막 편가르기 계속 하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MZ세대는 공감하지 않는 게 MZ세대론이에요. 넓다 보니? 아니에요. MZ세대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한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던가요? 일부 사례만 가지고 굉장히 호도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제일 먼저 편가르기 써먹은 게 뭐예요? 지역 감정. 경상도와 전라도.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남녀 갈등.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등. 기성세대와 MZ세대와의 갈등. 왜 계속 갈등만 조장시키겠어요? 니들끼리 죽어라 싸워라. 그래서 니들끼리 손해보면서 서로 벼락거지 안 되려고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위에서 빨대 꽂고서 쭉쭉 빨아먹는 아까 이야기한 이런 곳들이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영끌하고 뭐 해야 되고 집 사면 무조건 올라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세뇌가 된 거다. 광신도 들이다. 이제 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영끌해도 못 사니까. 불이 나면요 주위에 탈 것을 확 다 태우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죠. 불이 이렇게 났어요. 이걸 끄기 위해서 막 근처에 막 산소를 차단하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규제로. 그러니까 언론이 산소 차단 안 된다 구멍 내고 지들이 구멍 내면서 산소 차단 안 됨 요거 때문에 뭐 돼서 오를 거임 하면서 구멍 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엔 요거 다 타잖아요. 탈 거 다 태우면 끝이에요. 태울 수 있는 유동성은 지금 다 태웠다. 쓸어담던 2030이 변했다가 아니라 이제 영끌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비중이 늘었던 이유는 뭐예요? 경험 많은 4050이 먼저 빠지고요. 2030도 같이 빠지고 있었는데 4050보다 2030이 덜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30 살 수도 없으니까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요. 영끌하면 망해요. 영끌해놓고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 뭐 있긴 있겠죠. 뭐 한탕 제대로 치고 빠질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코인 저가일 때 샀다가 고점에서 제대로 팔고 한탕 치고 빠진 사람들. 이런 경우 아니면은 영끌하면 보통 망한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요. 제일 먼저 망합니다. 빚을 감당할 수 있던 사람들까지도 번져가는 거죠. 이제는 그 시기 끝났다. 그리고요. 그 시기에 영끌한 사람들. 영끌족들이요. 돈 벌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그 실거주 2년은 살아야지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 실거주 2년을 하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았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끌족이 됐든 영끌도 못하는 사람이었든 아니면 영끌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관망을 했던 사람이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말 크게 배우고 가길 바란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무리 저렇게 부추기더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하나를 배우고 가야지 나라가 안 망하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다 안 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